그래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융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떤 컬처의 그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뭘 중요시하냐면은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때의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메디치 효과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저건 이제 프란스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융합의 기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동로마 시대의 그 수도가 어디였죠? 예, 비잔틴 제국. 그 당시 수도가 이스탄불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스탄불인데 그 이 나라가 천년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력한 나라들 중에서 천년 가까이 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그 수도였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 중에서도 수학도 그렇고 당시 중세 시대에 있어서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다 이 나라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최고로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터키에서 멸망을 합니다. 터키가 올 때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만인들이 쳐들어왔다. 우리는 도망을 가야지.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 망하고 이 사람들이 그 피렌체 산맥을 넘어가지고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였죠.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란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줬죠. 받아주면서 이 사람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한 방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학한 사람들은 과학만 했고 수학한 사람은 수학만 했고 철학은 철학끼리 있었고 이랬는데 난민들이 뭐 방 따지나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맨날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자하고 예술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원국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감을 잡게 되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과학적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메디치 가문에서 나타난 이런 융합의 효과를 우리가 메디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메디치 영주가 그거를 보고서 아, 이 효과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연 게 있죠. 그게 뭐죠?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럼이라는 것이 메디치 가문 때부터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만나게 하고 이들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한다면 그로부터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문화의 창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대로 됐죠. 메디치 효과,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나타난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죠?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를 크게 1차와 2차를 나누는데 2차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에서 기원한 걸로 보통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융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융합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만나는 것. 어떻게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초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슨 IT와 나노가 융합을 하고 나노와 인문이 융합을 하고 이렇게 무슨 식재료 두 개 넣어놓고서 비빔밥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랄까 간단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프로필에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융합의학이라고 해서 융합의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의학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요. 의학이란 게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의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일 우리 사람들이 같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최근에 소위 말하는 전공이라는 거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건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과, 외과 요 수준만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외과에서도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러다가 요즘에는 정형외과에서도요 세부 전공을 하셔가지고 발 전문의 어깨 전문의 이런 식으로 쫙쫙 갈려져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보라는 식으로 전문화가 일어나나요? 예. 근데 의학 자체는 원래 안 그렇죠. 의학 자체는 그 기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의과학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예방에서부터 진단에서 치료, 재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과학이에요.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죠?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의 서비스 산업에 있어가 제일 중요한 건 친절도 중요할 것이고 공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실제로 융합의학이 하는 건 간단합니다. 원래 의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목표를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반대로 돌리자. 이게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나노, IT, 경영, 디자인 같은 어떤 다양한 어떤 식재료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탐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부분,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진단과 치료, 예방, 재활에 필요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져만 온 것들을 뭉쳐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끝까지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융합의학의 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원칙하에 명지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암통합치유센터라고 해가지고 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병원이란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크게 몇 가지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본 것들은 뭐냐 하면 공급자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병원 디자인은 대부분 공급자가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환자분들이 병원에 갈 땐 그걸 기대하고 가시나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케어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의사들의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네, 그 병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 다 무시돼 버리죠. 그러면 병원이란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서비스 자체도 잘 주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물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나 나의 치유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향기, 그런 환경 같은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환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거는 저희 내부에 있었던 그 로비의 어떤 전경이고요.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의 음악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신 향기 세트까지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것에 맞춰서 그 공간이 치유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T의 힘을 여기서 조금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넘어가지? 저쪽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NFC라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 그래서 우리 그 버스 카드 아시죠? 버스 카드 삑삑거리는 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에는 이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요, 누군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 같은 컨텐츠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분 그 치료를 받으실 때 누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를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춘 다음에 그분의 거에 맞춰서 이 RFID 카드가 발급이 되거든요.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리더에 저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환경이 인식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암에서의 CT 시뮬레이션실인데 이 사람은 이 색깔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죠. 저 영상과 향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환자 맞춤형 간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약 지금 현재 10개 정도가 처음에는 프리셋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거는 뭐냐 하면은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방사선 치료할 때 들어가서 한 2, 30분 동안 납으로 딱 갇힌 공간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의학의 느낌은 어땠냐면은 원래 암 치료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방사선 치료 2, 30분 동안 하는데 유방암 치료 같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33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20분, 30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요 완전 밀폐된데 시커먼 데서 퉁퉁퉁퉁 소리 나는 곳에서 내가 저 안에 갇혀 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테마들을 구성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여러 개를 누른 다음에 한꺼번에 막 넘어가는 경향이 있네요. 예, 이것 이외에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건강검진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을 먼저 지었어요. 식물원을 먼저 지어서 자연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병원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병원의 그 기능,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런 거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IT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원래 병원이 훨씬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융합의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뭔지 파악해내는 거고요. 그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융합 자체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는 자녀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융합하는 사람들이 될까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융합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목걸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한우물만 팔아 그래가지고 구슬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면은 목걸이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로 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이게 좀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구슬만 잔뜩 만들었고 실로 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융합이 밸런스가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원래 구슬 만들려던 사람이 그 실 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겁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어떤 분은 갤러그 또 예, 인베이더라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내려오는 패턴은 그 갤러그고 이 괴물들은 스페이스 인베이더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런 걸 픽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라면을 하나 먹어도 새로 나온 라면이 나오면 꼭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어디에 무슨 뭐 그 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책도 학문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요. 책을 참고서 문제집을 2번 푼 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풀고 나면 다시 안 풀지 한 번 푸는 건데 왜 또 풀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성향 자체가 something new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성이 적은 그런 사람이 융합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걸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에 거가 좀 연결되는 건데요. 사람들마다 잠 뒤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이 자꾸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크게 패턴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저거 나랑 관계 없는 거니까 나는 안 들을래. 이런 느낌의 그 디시전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못 듣던 얘기인데 한번 가서 들어봐야지 하고 가서 계속 새로운 거 습득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융합을 하려면 어떤 쪽이어야 되겠어요? 후자여야 됩니다. 후자. 그러니까 되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계속 받아들이면서 트라이하고 연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융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알버트 라졸로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버스트라고 그래서 그 기러기 떼를 보시면요 레비 플라이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머리 위에다가 GPS 위치 추적기를 두고서 한 달 추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결과를 모아서 내일 여기 계신 그 분이 한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예측하잖아요. 그게 맞을 확률이 99%는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봤을 때 예측 가능해요. 근데 그 중에 한 1%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자기 뉴욕에서 발견돼. 뭐 이런 거예요. 기러기 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어떤 그런 생물들도 그래요. 중간에 꼭 엉뚱한 데로 가는 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바로 진화가 시작이 되고요.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환경, 분위기에서 새로운 곳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융합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자질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융합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과대학을 나왔고 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고 그다음에 사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노래회 활동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그 선배들하고 이제 실습을 하러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실습을 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들을 보고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회식을 하거든요. 그럼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나하고 같이 사회를 많이 고민했던 이 선배들이 이제는 똑같은 것들만 보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느낌이 어땠나 하면 내가 밀가루 반죽이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나오고 나면 이렇게 펑 찍어가지고 붕어빵이 튀겨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00살까지 사는데 이제 100살까지 사는데 그 나이 해봐 20대 아닙니까? 20대 나이에 어떤 내 인생이 결정됐다. 굉장히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슬펐어. 인생의 4분의 1밖에 안 사는 시점에서 왜 내 인생이 결정돼야 하는가? 그래서 그때 그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해왔던 행적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공중보건의사 3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나라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내가 결국 사회의 자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바둑을 둘 때 보면 사석을 많이, 그러니까 돌마다 다 나름대로의 인생 궤적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매거진에 기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대학 가가지고는 사회과학 공부를 많이 했고 음악도 했고 그리고 의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리소스를 만약에 임상으로 간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아깝죠. 사석도 많고. 그렇다면 나는 뭐를 할까? 내가 과연 임상의사가 된다면 10만 명 중에 한 명 되겠죠 뭐. 근데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서 나의 어떤 가치를 내놓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원들을 엮어낼 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나은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999년 이때의 일인데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길로 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석사는 사회과학 분야죠. 정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는 공학 분야로 가서 의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12년 전, 13년 전인데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딱 한 사람 서포트해 준 사람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 물으러 다녔는데 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취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아무거나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처럼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갔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제가 이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신영정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 보호 전공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이분이 그 교실에서 내려온 급훈을 하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라. 근데 딱 두 가지만 명심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져라 그랬어요. 네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불확실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최소한 입에 거미줄은 칠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겠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였어요. 나하고 비슷한 커리어에 뭔가를 가져온 사람들하고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네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융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 뒤에 그 미래를 지배하는 인재의 조건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사인을 주셔가지고 요 얘기는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하이 컨셉 앤 하이 터치라고 제 블로그에 쓰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엮어내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패턴을 인식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가. 하이터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능력과 이걸 전파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이컨셉트 하이터치라고 불러요. 이것이 미래를 지배하는 인재의 조건이고, 이것들이 다시 말하자면 융합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성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융합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뭐 IT와 나노, 뭐 디자인과 경영, 이런 여러 가지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컨버전스는 커뮤니케이션 앤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서로 잘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융합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환경에서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환경은 결국 문화에서 나오는데, 이 컬처는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일종의 룰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융합은 우리가 특별히 뭐 이렇게 전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